회의의 목적, 또 이 회의의 권한, 또 참석자는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셨나, 참석자들의 만족도나 그 동기부여 방안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화요회의를 통해서 얻게 된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걸 대충 주제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 위원장님이 계시네요. 네. 예, 우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선출이 되신 건가요? 임명직이신가요? 일단 시장님이 의촉을 합니다. 의촉.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종시 조례에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조치원 발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세종시 조례 안에 들어있고요. 인원은 약 100명 정도, 지금 100명이 아니고 95명인데요. 100명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역 주민, 또 저명한 인사,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된 것을 보면은 지역 주민이 한 80%, 기타 이제 전문가들이 한 20% 정도 이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치원 발전위원회는 이제 또 각 분과가 5개 분과가 있어갖고 분과별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원발전위원회는 2015년에 발족이 돼가지고 지금 제2기, 작년 10월달에 제2기 조치원발전위원회가 출범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화요회의를 구성하게 된 목적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느 분이 좀 한번, 계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계장님, 화요회의를 구성하게 된 목적. 예, 저희 세종시는 원도심 조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청춘조촌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47개 과제를 진실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주민 조촌에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 주민 대표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2번씩 화요일을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는 그런 저희 고희순 선생님이시죠? 여기 참석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테고요. 이제 참석해 보니까 어떤 보람과 긍지 같은 것도 같이 느끼시는지, 먼저 참석하게 된 동기,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5개 분과가 있는데 도시재생 분과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참석을 안 하다가 거의 한 1년 다 돼가나요? 참석을 해보니까 주민이 같이 이렇게 소통해서 함과 같이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구나, 이런 게 굉장히 제가 서프라이즈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소통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금 말씀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시에서 무언가가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청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거기도 이제 단체를 한번 해서 같이 가볼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지금 조치원 읍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가지고 몽땅 다 털어내니까 시내 들어가려면 머리가 아파 죽겠다,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점 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쪽에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이만저만 해서 사업이 좀 더 퍼지고 11월 말이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보다 쾌적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미리 습득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가서 회의하는 그 목적이 굉장히 저는
크게 확대해석해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보면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 재생의 포실리테이터라고 할까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황희안 교수님은 총괄계획과로 여기 참여하시는 거죠? 네. 정확한 명칭이 세종시 총괄계획과입니까? 세종시 지역총괄계획. 예. 세종시 지역 총괄계획과. 이게 사실 보면 이제 화해회의의 성격이 지금 와서 보니까 민관정 협의회처럼 민과 관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관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이제 민간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현장 상황이나 애로사항까지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나중에 다시 전월차 회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다음 회차에서 보고해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형식적이고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관협의회라는 기존의 어떤 회의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내용에 충실한 이런 회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그 방점을 두고 회의를 구성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회의의 성격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통상적으로 주민 참여 행정을 한다 하면은 대개 그 안을 행정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대한 의견을 이제 주민들한테 들어서 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을 해서 결정을 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어떤 수준, 되게 이제 이런 게 통상적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위반하는 과정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그걸 집행하는 과정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종시는 이 화요회를 통해서 우선 초기 위반 단계부터 같이 고민을 해가고, 거기에 또 문제점도 지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위반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 이게 이제 화요회의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이제 집행에 들어갈 때, 지금 화요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까지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행 과정에까지 이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 화요회의가 아주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실제 집행 그 위반 과정에서 또 주민 대표들이 좀 참여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집행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주민 대표들이 그 집행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보완 사항도 얘기를 하지만은 때로는 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협조 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안을 만들 때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이 결과물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도 같이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또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오히려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분위기도 조성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소 과정에서는 얘기가 나와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더 좋은 정책안을 위반하게 되고, 또 집행도 사실 결과적으로 더 순조롭게 잘 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 이 화요회의는 좀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민간 협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것이 이제 타 지역에도, 타 지자체에도 확대 전파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화요회의가 어떤 명문상, 제도적인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발전위원회는 아까 조례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 파트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신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요회는 우리 뭐 조례나 법령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청춘도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정말 소중한 의견을 듣고 행정하고 군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명문화된 규정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소중한 시간을 여기다가 제공하고 계시니까 교통비라도 좀 준다든지 이런 배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부천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장님이라든가 부천발전위원회로 소속이 됐기 때문에 부천발전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약간의 참석 수당 같은 거는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고 위원장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네. 이제 몇 번 뵈니까 이름도 제가 알고 익숙하시잖아요. 편해졌잖아요. 네. 처음에 상당히 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상당히 활동적인 여성분이시구나 이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다가 이제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이 화요회의의 성격이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참여하시니까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오지 말라고 하면 또 못 오시겠지만. 아니요, 아니 저는 네. 정말 이 화요회의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전에 저도 이제 여성답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런 회의를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도 없고 하자고 한 그런 옛날 군 시절에도 이런 기회는 전혀 없다가 제가 회의를 참석하면서 어머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또 회의에 참석한 것만큼 또 아니면 그 일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시에서 우리한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유도를 하는 방법도 저희가 알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보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저도 이 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뭔가 나도 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다못해 내 마을 앞길 코스모스 심는 것도 내 손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 배운 거는 그대로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 특히 이제 저는 여성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라서 여성들 의식을 많이 같이 갈 수 있는 쪽, 동행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유도를 한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화요회의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화요회의가 이제 작년서부터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고희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정을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의사를 제시하고 또 우리가 제시한 그 제안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화요회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장 협의회장이라든지 자치위원장 또 지역센터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화요회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회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시에서도 아마 조례에 넣을 수 없으면은 규정을 아마 만들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도 이 회의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 기반 담당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연이시죠? 여기. 저는 이제 행정에서 예. 사무관님도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건설 사업에 많이 이제 그 27년 동안 이제 종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도시계획 분야, 그 도로 분야, 이제 이런 분야에 주로 이제 종사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 이제 청춘저축은과는 이번 1월 2일 날 처음 발령을 받아서 와봤습니다. 근데 모든 업무 처리가 주로 이제 하향식 업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모든 업무가 이제 우리 그 화해회의라든가 조정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주민들의 전파해가지고 상향식 사업으로 그 주민 주도형으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 사업도 역시 그 한 달에 한 번씩이나 2달에 한 번씩 협의체 회의를 별도로 그 관련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문제점 분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형태의 그 업무를 여기서 추진하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 건설 사업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담당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지? 이 회의를 주로 주관하고 진행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이제 평소에는 과장님도 여기 참여를 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과장님이 주제를 주로 하고 있는데 예. 좀 일정상 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화요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최종령 분실행 사업인 청춘조축 프로젝트가 정말 전국에 모범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려면 공무원들께서 또 가외로 근무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저 마지막으로 시민 대표로서 또 여성 대표로서 화요일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한 교수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청춘 프로젝트 사업도 적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크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훨씬 더 일이 많아서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하는 일을 저희가 직접 보질 않았으면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모를 뻔했었던 일을 제가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이제 여성 저희가 이제 분과위원장이다 보니까 여성이 저 하나가 맞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있는 분들이 다 이 자리가 모자릅니다만은 또 일정상 바꿔서 못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위원장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와서 많은 시민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 유럽이나 그쪽에서는 보면 토론 문화라든가 아니면 누구를 뽑을 정도 옛날서부터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서 하듯이 그런 쪽으로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제가 해봤습니다. 박 교수님, 화요회의의 성격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역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회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또 다른 커다란 하나의 주류로서 큰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화요회의가 이런 모습으로 모양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구상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완전히 상위 하달식에 이렇게 일종의 독재 체제라 할까요? 이런 체제에서 대의민주 체제로 이렇게 변화와서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특히 정부화가 이렇게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화요회의도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일종의 그런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 있다. 과정이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참여에 대한 그 동기부여, 주민들 다 바쁜 시간 내서 경험하는 동기부여가 교통비를 이렇게 줌으로써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지만 교통비가 중요시 되면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와서 할 수 있고 내가 한 얘기가 정말로 존중을 받아서 가능한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을 본다면 그러면 정말 그게 그 참여의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풍토라면 또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화요회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꼭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거기를 의견을 갖고 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특정 시장이 있을 때 하다가 또 시장이 바뀌면 또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조례 말씀도 나왔지만은 이걸 좀 이제 시스템화 시켜서 누가 시장이든 누가 또 과장이든 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무슨 이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체온발전위원회 설립 조례 안에 이제 이 기구를 넣어가지고 그 저체온발전위원회 조례가 살아있는 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청준저체온과에서만 이걸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른 과에도 뭐 환경부서, 뭐 공원관련부서, 도시계획부서, 뭐 문화부서, 복지부서 다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세종시 전체적으로 이게 확대되어 나간다면 정말로 화요회의가 더 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위치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화요회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부분은 말씀을 미처 안 하셨지만 그 맥락을 짚어보면 도시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가 매우 소중한 거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 혼자 독점적으로 그냥 감추지 말고 공유를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논의, 제약 없는 그런 의견 개진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이나 쾌적한 환경 조성, 뭐 하여튼 다양한 효과, 도시민들이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보다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그 거버넌스의 한 패턴으로서, 성공 모델로서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 세종시뿐이 아니고 로 확산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신천시계 이슈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